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날씨가 매우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푸른 하늘에 맑은 날씨가 지속되었다가도 갑작스레 영하의 추위가 몰려오곤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옛날 조상님들도 이 시기가 되면 여러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 해 쌓아온 복을 받고 재물운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중요한 날들이 있는데요. 이 날을 통해 한 해 동안 쌓아왔던 운을 돌려받게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특별한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중하게 행동하여서 한 해의 풍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가올 7일 입동을 앞두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올 한 해의 금전운도 모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는 7일은 입동인데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이기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예로부터 입동이 되면 겨울로 들어서는 날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겨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입동이 되면 나무들은 겨울을 지내는 동안 영양분의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낙엽을 떨구고 풀들은 서서히 말라갑니다. 동물들은 땅속에 굴을 파고 겨울잠을 잘 채비를 하는 등 자연의 모든 동식물은 다가올 겨울 추위에 대비를 서둘렀던 시기이지요. 그런 만큼 인간 생활에서는 재물과 관련해서도 중요하게 여겼던 시기인데요. 이제 농작물 수확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시기를 통해 얼마만큼 수확했는지 확인하였고 다음의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에는 겨울을 준비하며 재물운을 받기 위한 행동에 힘을 써 우리 앞길에도 돈복이 쏟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 쌓아온 재물운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옛 조상님들은 입동의 시기에는 이 음식들을 드셨는데요. 매년 날이 돌아오면 꼭 챙겨 드셔서 복을 불러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섭취해야 하는 음식을 통해서 개운을 할 수 있고 대운을 좋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점인데요.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섭취함으로 인해 우리의 몸과 정신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모든 음식은 때가 있고 그 시기에 맞는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여 우리 자신을 챙겨주는 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날 챙겨 드시면 건강은 물론 우리 가정의 운까지도 좋아지는 음식이 있기에 옛날 조상님들도 이날만은 특히 음식을 챙겼습니다. 가장 먼저 이날은 팥이 들어간 음식을 먹어보세요. 이 중에서도 입동에는 핵곡식과 팥으로 팥시루떡을 만들어 먹곤 하였는데요.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는 무렵이면 한 해 농사를 정리하고 핵곡식으로 만든 팥시루떡을 만들어서 고사를 지냈습니다. 곡간이나 마루 또는 함께 농사를 지은 소가 사는 외양간에 팥시루떡을 놓고 고사를 지내고 남은 떡은 이웃들과 나눠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팥시루떡으로 고사를 지낸 이유는 우리 선조들은 팥의 붉은색이 잡기를 쫓고 액을 피한다고 여겼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현대에 와서도 비슷합니다. 액운을 쫓고 좋은 운을 부를 수 있는 의미에서 팥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팥죽을 먹는 것도 간단한 방법인데요. 팥죽에 들어있는 팥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열을 올리는 효과가 있어 추위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다른 계절보다 입동과 같은 쌀쌀해지는 계절에 먹기 좋은 음식이지요. 또한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소화를 돕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어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C와 이 아연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겨울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위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을 일부러라도 챙길 수 있으니 좋은 음식이지요. 특히 팥죽은 고단백 식품으로 포만감을 줍니다. 팥죽을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과식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어 건강에 도움을 주니 적당량을 섭취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날을 맞이하여 추어탕을 먹어보세요. 입동 시기의 계절 음식이자 보양 음식으로는 추어탕이 빠질 수 없는데요. 우리 조상님들도 입동 무렵에는 추어탕을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미꾸라지들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 도랑에 숨는데요. 이때 도랑을 파면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미꾸라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선조들은 이 미꾸라지를 잡아 추어탕을 끓였고 마을의 노인들에게 대접을 하는 도랑탕 잔치를 벌였습니다. 특히 추어탕의 재료가 되는 미꾸라지는 단백질과 철, 인 등의 무기질 및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풍부한 자양강장 음식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 미용에도 무척 좋습니다. 특히 추어탕에 들어가는 시래기는 비타민과 무기질과 함께 풍부한 섬유질을 함유하여 변비 예방과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뼈 건강에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추어탕은 미꾸라지 전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뼈에 도움이 되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이날을 맞이하여 좋은 운을 위해 먹기 좋은 음식은 김장김치입니다. 입동 무렵은 겨울로 들어서는 날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겨울 채비를 시작하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김장하기입니다. 입동 무렵이면 밭에서 나는 무와 배추를 뽑아 김장김치를 담갔는데요. 겨울하면 생각나는 김장김치의 대표 배추김치. 입동을 전후로 하여 5일 내외에 담근 김치가 가장 맛이 좋다고 하여 가정에서는 입동이 다가오면 김장 담글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김치의 배추에는 다량의 비타민과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며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체내에 쌓이는 나트륨과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고 혈압의 안정화도 돕기 때문에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을 주지요. 또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해 눈에 좋습니다. 망막세포에 작용하여 눈의 피로를 회복하고 시력을 보호하여 눈의 노화를 막으며 야맹증이나 안구 건조증 등의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지요. 항산화 물질로서 활성산소가 쌓이는 걸 막아주고 면역력을 강화해 감기나 독감 등을 예방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김치를 만들 때 사용하는 고춧가루에 포함된 캡사이신은 몸의 지방을 분해하고 연소를 도와주기에 효과적인 식품이지요. 이때 만든 김장김치는 땅에 구덩이를 파고 묻어놓은 김장독 항아리에 넣어 보관해 먹으면 맛이 배가 된다고 하네요. 간단한 반찬거리로 활용할 수 있는 도토리묵도 좋습니다. 거창하지 않은 음식이어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이 시기에 딱 적합한 음식인데요. 수분이 많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탄닌 성분이 지방세포 증식을 억제하기에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또한 따뜻한 성질을 지녔기에 추워지는 이 시기에 먹으면 좋습니다. 소화를 촉진시키고 위와 장의 기능을 강화하며 콜레스테롤을 배출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도와주니 정말 좋은 음식이지요. 칼륨 성분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이 되며 혈관 질환 예방, 항산화 작용으로 몸의 유해산소의 활동을 억제해 피부세포를 보호하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무엇보다 간 기능에도 도움이 되어 숙취 해소 및 피로 해소에도 도움을 주며 당분이 적고 칼로리가 낮기도 하며 탄닌 성분이 당분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기에 당뇨 환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이날을 맞이하여 단호박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호박은 비타민 A, 비타민 C, 칼륨,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시력 보호에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기에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체내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식이섬유와 수분이 많아 원활한 배변 활동과 피부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귤입니다. 귤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면역력 강화 역할을 하는 과일로 많은 분들이 겨울이 되면 즐겨 먹지요. 그런데 귤에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카로티노이드와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막고 각종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운 날씨로부터 체온을 유지하고 감기, 몸살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을 막을 수 있지요.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는 것 이외에도 이 시기에 하면 운을 부를 수 있는 쉽고 간편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날을 맞이하여 가족 또는 친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보세요. 오랜만에 음식을 나눠 먹거나 이야기를 피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인데요. 입동에는 치개미라고 하는 미풍양 속의 풍습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일정한 연령을 넘긴 노인들을 모시고 선물과 음식을 마련하여 잔치를 벌이는 풍습인데요. 이처럼 겨울이 되는 입동 시기에 함께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그동안의 일들도 서로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올 한 해를 보내며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주고받는 시간이 된다면 서로 간에 더할 것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기를 맞이하여 청소나 정리를 하면 좋은데요. 예로부터 정리를 하거나 청소를 하는 것은 좋은 운을 맞이하기에 앞서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에 하면 더욱 좋은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겨울로 바뀌는 만큼 이제는 옷장 정리를 해보면 좋습니다. 겨울에 입을 옷들은 꺼내놓고 더웠던 시기에 입었던 옷들은 정리해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삶에서 계획을 세워 정리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은 운을 순환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니 꼭 날을 잡아서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날을 맞이하여 이제까지의 계획을 세우면 좋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 그리고 남은 겨울 동안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획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이 되면 해가 다 갔다고 생각하며 내년에 하지 하면서 미루는 경우도 많은데요. 농사를 생각해 보면 겨울에 준비를 잘해 두어야 봄과 여름, 가을에 큰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미루지 않고 하는 것이 좋으며 지금 내가 걸어온 길들에 대해 점검하면 좋습니다. 무엇보다 재물운을 위해서는 개인의 재정 계획을 확인해 보면 좋은데요. 나도 모르게 넘겨왔던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그에 맞게 필요한 조치를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가 다음 해에는 어떤 계획으로 재물을 이룰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나의 운을 정리하는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물운을 받기 위해서는 올 한 해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옛날 조상님들도 이 시기에는 풍요를 이룰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해가 무사히 지나가고
앞으로 다가올 풍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원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시기에는 말조심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지금 힘들다면 더욱 조심하고 이럴 때일수록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치게 되면 좋지 않은 말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과 부자들을 보면 절제할 때는 절제할 줄 알지요. 절제의 힘이 그들을 성공의 길로 이끈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좋지 않은 말은 접어두고 좋은 말만을 입 밖으로 나오게 해보세요.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은 복을 짓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는 주위에 따뜻한 말을 건네며 감사하고 부정적인 기운을 없애는 것이 복을 부르는 행동이 됩니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특별한 날에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여 금전운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것은 바로 옛날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인데요. 다가오는 입동에는 운을 부르는 방법을 지키고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 풍요를 이루고 한 해의 돈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앞날에 풍요가 따르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행복은 배로 돌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